예, 뭐 지금 오후 시간 좀 중간 지나가고 있는데 심심해서 영상 하나 또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본인 성격이 너무 나쁘다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일단 나쁜 성격의 사례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산업재해건 하나 수임할 게 있었는데 처음에 전화로 상담이 와서 상담을 열심히 제가 굉장히 잘 받아줬어요. 몇십 분 동안 다 할 얘기 다 해주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 뭐 수임료 그런 게 낮고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 좀 이렇게 저를 존중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상담하면서. 저를 약간 의심하는 것 같고 다른 노무사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고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일을 맡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까지 착수금 많이 부르지 않는데 착수금을 일부러 많이 불러서 그 사람이 그냥 픽업해서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별로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꽁돈이 꽤 생길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발로 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요 근처, 저 사무실 근처 관련되는 어떤 공공기관에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저랑 얘기를 하다가 혼잣말로 그냥 반말 비슷하게 했는데 저한테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반말하냐고 제가 그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길길이 뛰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 사과까지 받아낸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한 번이 아니라 요즘 이제 개업하고 상담하면서 일거리가 들어올 만한데 제가 이제 까칠하게 상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저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가만 이유를 보면 제 성격 탓이 커요. 제가 벌써 얼굴도 약간 좀 안경 쓰고 날카로워 보이는 데다가 말하는 것도 날카롭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성격의 전형적인 예인데 제가 제 성격을 고치려고 무진장 옛날부터 노력을 했어요. 저도 제 성격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좀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한 사람도 저한테 약간 존중하는 느낌을 안 주고 그러면 저는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랑 끊기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격이 왜 이렇게 나쁜가?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원인을 알아야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쁜 성격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핍, 하나는 과잉. 결핍은 뭐냐면은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 아니면 뭐 풍족한 재화 이런 거에 결핍. 과잉은 사랑의 과잉 혹은 재화의 과잉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유전적으로도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배제할게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유전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그거는 뭐 대책이 없어요. 피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결핍을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사랑 같은 거 전혀 못 받아요. 사랑은커녕 학대받고 자랐으니까. 누차 말한 대로 쓰고 있는 안경이 깨질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자랐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도 그 폭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차여서 안경이 부러질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폭력에 대해서 제가 과도하게 좀 이렇게 공포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못 쓰고 10년 넘게 고생을 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저한테 결핍이죠. 정상적인 그 삶에 대한. 그리고 또 제가 누차 말한 대로 얼굴에 기형이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얼굴을 못 가진 거에 대한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이 나빠지는 사람들 꽤 되죠. 뭐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결핍돼서 성격 나빠지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면. 저도 어릴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다 가는 유치원도 못 가가지고 그 동네 유치원 애가 동네 친구가 그 유치원 가방 메고 유치원 모자 쓴 거 뺏어서 잠깐 썼다가 그 집 엄마한테 이제 엄청나게 코피가 터지게 맞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제 성격에 나쁜 영향을 줬겠죠. 그럼 이제 결핍 말고 과잉은 뭐냐? 뭐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금쪽이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죠.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잘해줘서 사랑을 너무 많이 주고 왕자야 너는 공주야 뭐든지 해도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집에서 과도할 정도로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계속 잘해줄 수 없잖아요. 집이 진짜 엄청나게 삼성이나 현대가가 아니면 그럼 결국은 언젠가 스톱이 돼요. 그게 그 과잉으로 집에서 해주던 게. 그럼 이제 본인이 그럼 일반적인 삶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다가 이제 그걸 만족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격이 나빠져요.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나오는 그 재벌 2세들, 성격 더러운 재벌 2세들 뭐 이런 애들도 대표적으로 이 케이스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사랑받고 자라다가 성인 돼서 법에 맞춰서 살고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증상은 뭐냐? 증상은 참 웃긴 게요. 원인이 결핍이든 과잉이든 비슷해요. 즉 과도한 사랑이나 과도한 관심, 과도한 존중을 바라는 거예요. 결핍인 사람들은 과거에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핍인 사람들은. 그래서 결핍인 사람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 그러면 지나치게 뇌물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뇌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난했던 한이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존중을 못 받고 아무리 어린애라도 기본적인 인격적 존중은 필요한데 그걸 못 받고 그렇게 맞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저의 인격에 대한 과도한 존중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산재 사건 상담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저를 무시한 것도 아닌데 저를 존중하는 느낌을 못 받으면 저는 그런 사람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바라고 과잉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도하게 받던 게 몸에 배가지고 계속 또 과도하게 바라는 거예요. 이제 과도하게. 그렇게 받아야 본인은 이제 뭔가 성에 차니까. 그래서 증상은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증상 때문에 과도하게 뭔가를 원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원인이 결핍이든 과잉이든 싫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배척되고 굉장히 따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뭐냐? 일단 결핍부터 얘기할게요. 저 같은 사람.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받아야만 되는데 과거에 한이 있어서 과도한 걸 계속 받아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누가 계속 많은 과도한 사랑이나 과도한 존중을 계속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도 안 줘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과거에 결핍이고 뭐 저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세상에 거기 맞춰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성격에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격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성격 고친다고 난 과도한 사랑 필요 없어. 난 그냥 이대로면 돼. 이렇게 마음 먹고 괜히 살면 암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변명일지 모르지만 제가 뭐 돈 못 벌다가 굶어 죽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을 고치려다간 저한테 오히려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포자기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영상들 보시면 제가 좀 자포자기한 게 분위기가 보일 텐데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 나빠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 대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다만 그렇게 살다가 자포자기까지 하고 살다 보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나면 왠지 편하잖아요. 그래서 편해진 마음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로 한번 성격 교정을 조금은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과도하게 시도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시도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결핍인 사람들은 그냥 그 성격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과잉으로 사랑을 받아서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교정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 내가 과거에 지나치게 많이 받았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안 주는구나.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인이 받는 만큼의 사랑, 일반인이 받는 만큼의 존중에만 그냥 나도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럭저럭 또 교정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 나빠진 사람들은 미래가 더 밝아요. 물론 그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과도하게 받다가 못 받으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만 마음 독하게 먹으면 교정 가능하니까 이분들은 과거에 내가 로또에 계속 당첨됐었다. 근데 미래에도 계속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고 과거에 로또에 당첨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로또가 안 되더라도 이미 과거에 로또에 많이 당첨됐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은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시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못 가진 데다가 또 성격마저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성격을 계속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인데 세상은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과 과잉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서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 금쪽이랑 동일시예요. 왜냐? 그 증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도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으니까.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성격이 나빠진 거랑
못 받아서 성격이 나빠진 거랑 원인 자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정은 안 보죠. 결과만 보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핍으로 해서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은 진짜 팔자가 더럽구나.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참 어찌 보면은 진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아마 전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저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한 영상이라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